울릉공항은 완공 전부터 불치망모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공항이 군용기지로 전환되거나 유사시 전투기 및 무인기 등의 작전 거점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군사 전략적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활주로의 길이와 지형적 한계다. 현재 울릉공항은 단일 활주로로서 길이 1200m, 폭 30m에 불과하며 이는 소형 민항기 및 경비행기 수준의 이착륙만을 허용한다. KF-16, F-15K, KF-21과 같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은 통상적으로 이륙 시 최소 2500m 이상의 활주로를 필요로 하고, 특히 무장을 장착하거나 연료를 가득 실은 전투기는 그 이상의 활주거리와 활강 공간이 필요하다. 울릉도의 산악지형 특성상 활주로 연장이 거의 불가능하며 공항 부지가 절벽을 깎고 바다를 매립해 어렵게 조성된 만큼 추가 확장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환경 훼손을 수반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은 고지대가 밀집해 있어 공군기 전용 비행 훈련이나 위급 시 긴급 이착륙에 필요한 수직 상승 및 고속 기동이 어렵다. 기상 조건 또한 심각한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 울릉도는 연중 강수 일수와 강풍 일수가 매우 높아 항공기 결항률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으며 동해상 기류의 특성상 기상 변화가 매우 급격하여 작전 비행이 불가능한 날이 연간 10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이는 항공작전의 연속성과 즉시, 대응 능력을 중시하는 공군 운용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실전 배치에 있어 극도로 불리한 조건이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한 민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 무기체계의 생존성과도 직결된다. 예를 들어 전투기 한 대를 울릉도에 배치한 상태에서 악천후로 인해 이착륙이 불가능한 상황이 며칠간 지속되면 해당 기체는 작전 무력화 상태에 빠지게 되며 보급이나 정비조차 차단될 수 있다. 공항 내 연료 공급, 무기 재장전, 기체 수리 등 군용 기지로서 필수적인 인프라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 단계에서 이를 구축하려면 전면적인 군 전용화 작업과 별도 군 시설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울릉공항은 법적으로 명백히 민간 전용 공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예산 일부를 부담한 민항 기반 시설이므로 군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예산 구조 변경, 민간 주체의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실제로는 정치적 부담과 행정적 난관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특히 울릉군 주민들은 울릉공항의 지역 경제 활성화, 응급환자 이송, 관광객 유입 등 민생 기반 시설로 기능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군사시설화에 대한 반발심도 적지 않다. 이미 과거에도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 확장이나 해군 레이더망 구축 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대 운동으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존재한다. 울릉공항을 군사기지로 전환할 경우 민간 항공 노선이 축소되거나 공항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한편 국제사회와의 약속 측면에서도 울릉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기준에 따라 등록된 공항으로 군용기 운용은 제한되며 민군 겸용공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제적 통보 및 협약 변경도 수반되어야 한다.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울릉공항의 군사적 활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울릉도가 전방 항공기지화될 경우 적성국의 선제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방어망이 빈약한 상태에서 고립된 섬에 고가의 전략자산이 배치될 경우 그 손실은 치명적이다. 또한 유사시 보급선이 차단될 수 있어 작전 지속성이 떨어지며 기체 운용 효율성도 극도로 낮아진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미 동해권의 강릉, 청주, 서산 등의 공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지는 충분한 활주로 길이, 정비시설, 유료 및 무기 저장고를 갖추고 있어 작전 반응 속도나 다중 배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더불어 이지스함, 해상 초계기,
UAV 등과 연계한 통합작전도 내륙기지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하며 울릉도의 전략적 역할은 감시 조기경보 해상 레이더, 기반 전자전 지원 등으로 충분하다. 굳이 항공기 배치를 고집할 경우에는 무인기나 단거리 감시정찰 드론의 임시 전개 정도가 가능한 현실적 범위이며 이를 위한 별도 경납고나 관제시설 구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본과 중국 역시 울릉공항의 군사기지화를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독도와의 거리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외교적 항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방어적 조치가 도리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의도치 않은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동해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군이 필요로 하는 동해 방어력은 이미 해군의 이지스 전력과 공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 조기경보 체계, 정찰위성 통합 운용으로 충족되고 있으며 울릉공항을 전략 전초기지로 삼기보다는 상황 발생 시 기동 전개 및 회복 거점으로 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전략이다. 요컨대 울릉공항은 불취망모 울릉도의 상징성만으로 군용기지화될 수 없는 다양한 제약 조건을 안고 있으며 그 제약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해소 불가능한 한계를 포함한다. 공항 인프라의 용량 부족, 활주로 연장 불가, 고지대 장애물, 기상 리스크, 민간 반발, 국제법적 구속력, 전략적 타당성 부재, 분산 배치의 비효율성 등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할 때 울릉공항은 민항 전용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활용은 해양 감시, 전자정찰, 통신중계 거점 등의 간접적 운용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군의 전략은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외교 리스크까지 감안할 때 울릉공항을 군사시설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공항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해기 전개, 단거리 드론 지원, 응급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조 전력 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기지 하나의 전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울릉도의 군사적 가치 또한 정제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페루 F-16 라팔 제치고 스웨덴 그리펜 24대 낙저 35억 달러 계약 임박. 페루 정부가 35억 달러, 약 4조 7,705억 원을 들여 스웨덴 사브 4의 차세대 전투기 그리펜 F-24대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고 국방 전문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이 4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사업은 1차 12대, 2차 12대로 나뉘어 2단계로 추진한다. 이 결정으로 페루 공군 FAP은 운용하던 프랑스산 미라주 2000과 러시아산 미그-29 등 노후 기종을 바꾸는 대대적인 전력 현대화에 나선다. 현재 페루 공군은 미라주 2000P 6대와 미그-29 8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10대의 미그-29는 보관 중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스웨덴 그리펜은 미국의 F-16 블록 70, 프랑스의 라팔 F4 등 쟁쟁한 경쟁 기종들을 제쳤다. 가격, 납기, 절충교역, 오프세트 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그리펜 2의 대당 가격은 1억 1천만에서 1억 2천만 달러, 약 1,499억에서 1,635억 원 수준으로 대당 1억 7천만에서 2억 4천만 달러, 약 2,317억에서 3,271억 원에 이르는 경쟁 기종보다 훨씬 싸다. 계약 후 첫 인계까지 걸리는 시간도 24개월로 다른 기종의 60개월보다 월등히 짧아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하다. 페루는 공군 창설 기념일인 2026년 7월 23일까지 최소 2대를 먼저 인도받기를 바라고 있다. 저비용 기술 이전 앞세워 미 프랑스 기종 압도.
양국 정부는 조만간 최종 계약을 위한 정부 간 협정을 맺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스웨덴의 폴 연손 국방장관이 오는 10일 페루를 방문해 페루의 왈테르 아스투디오 차베스 국방장관과 회담을 연다. 이 자리에서 기술 이전, 산업협력을 포함한 절충교역 조건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문 기간에 브라질 공군 협조로 그리펜 2 전투기 2대의 시범 비행도 예정돼 있어 계약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4부는 페루 측의 국방 분야뿐 아니라 비국방 분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절충교역 꾸러미를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여기에는 페루 현지 조립 가능성도 포함됐다고 한다. 과거 페루 사이마 조선소와 손잡고 12-90급 고속정 5척을 함께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전투기 사업에서도 현지 산업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전 경험 부족 우려소 육해공 전력 동시 증강. 다만 페루 국방계 일각에서는 그리펜의 실전 경험 부족과 브라질 생산 라인에 대한 군수 의존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그리펜 2 기종은 고강도 전투 경험이 없고 일부 기체를 브라질에서 생산할 경우 현지 정치 상황에 따른 군수 의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인 전투기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예비역 대령 호르헤 갈리노는 기고문에서 현대의 억지력은 전통적인 전투기 역량보다는 드론대와 네트워크 작전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페루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상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방정책차관인 예비역 장군 세사르 토레스는 이 항공기들은 즉각적인 전쟁보다는 억지력 역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그리펜 도입은 페루군의 광범위한 군 현대화 계획의 한 축이다. 페루는 C-27J 스파르탄 수송기, 보잉 737 공중급유기 등을 사들이는 한편 한국과의 방산 협력도 크게 넓히고 있다. 페루 공군 조병창, 스만, 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KT-1P 훈련기를 공동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KF-21 전투기 부품 생산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대로템의 K2 전차, 현대중공업의 신형 잠수함 도입 계약을 맺는 등 육해공 전반에 걸쳐 전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페루는 이번 도입으로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이어 남미에서 세 번째 그리펜 운용국이 된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자국 산업 육성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장기 목표를 담은 대형 방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